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네.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 한정화 이사장님, 네. 정남희 이사님, 형진 김형진 센터장님, 예. 박은영 팀장님, 네. 그리고 두 분, 심유지 매니저님, 매니저님, 각명진 매니저님, 네.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캡스톤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좋은 장소와 이 저 캡스톤 쫄투 서포터를 하고 있는 이민영 씨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늘 와주고 계시니까 이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어레인지하고 이거 하는데 강 대표님께도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재능 기부로 멋진 진행을 해주고 계셔서 요즘 점점 대표님 유머도 넘치시고 먹히진 않고 있으나 저희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걸로.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여서 저는 진짜 1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네. 자, 대표님. 네네. 일단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 애플리케이션이냐? 이거를 조금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전공이 RF를 하셨는데. 특히 왜? 그 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아까 레이더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특수 영역이어서 그리고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거는 보통 그냥 본인이 트랙을 타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일단 하드웨어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어서 뭐 어떤 전공을 하셨고 지금 이 일을 왜 택하게 되셨는지 뭐 창업의 동기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일단은 레이더라는 거를 일단은 이제 학부 때 이제 처음 접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레이더를 레이더 학과는 없을 거잖아요. 무선통신. 무선통신. 전자전기공학과. 전자전기공학에서 거기서 관심을 가져서 과목 중에서 하나에서 이제 레이더라는 걸 배워서 관심을 이제 그때 이제 갖기 시작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때 저희 대학원 연구실 중에서 RF 쪽 하는 분 레이더가 결국 RF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라디오 프리퀀시인데 아무튼 그렇죠. RF를 하는 연구실 들어가서 레이더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희망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진학을 해서 이제 레이더 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레이더와 관련된 이제 제가 레이더 코어 칩 자체를 제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뭐 안테나랑 다른 외부 것까지 전부 다 같이 해서 모듈을 만든 다음에 그 모듈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신호 처리까지 해서 이렇게 거리를 재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동작을 저희가 전부 다 제가 이제 그거까지 한 걸로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 시스템을 한번 제가 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때 그 기반을 제가 쌓았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기반을 쌓고 난 뒤에 이제 저도 이제 창업을 하려고 이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알아보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때 이제 77기가 79기가에다가 이제 막 자율주행 레이더로 이제 막 형성이 되는 시기였어요. 몇 년 전이군요. 자율주행 레이더로 막 형성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막 그게 핫하다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스타트업들도 이제 막 거기 뛰어들고 있었고 실제로 대기업들도 많이 그걸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었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IC를 한번 해볼까? 왜냐면 저희가 IC 자체를 했는데 그럼 IC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IC를 하기엔 처음에는 일단 너무 사람도 많이 모아야 되고 일단 투자도 굉장히 많이 돼야 되고요. 큰 규모의 사업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눈에 돌리다 찾은 게 이제 사람 감지를 한번 하는 게 해보면 이제 실외는 정말로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실내에서 뭔가 이 레이더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이제 왜냐면 레이더를 해서 똑같이 실내에서도 뭐 트래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더 생체 신호까지도 감지가 가능하며 똑같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안에서 적용했을 때 저희가 지금 대체될 수 있는 카메라나 이런 카메라 같은 거 사생활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근데 레이더 같은 거 사생활 보호도 돼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확장이 되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쯤 했고요. 그게 한 5년 전인가요? 몇 년 전인가요? 그게 이제 한 2016년도부터 제가 준비했으니까 2016년 말 정도. 그러네. 한 4년 전, 7년, 5년 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레이더로 해서 한번 실내 감지 쪽에 이제 관련된 거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러면 회사에 뭐 아마 멤버들이 더 있으실 텐데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분들은 또 어떤 뭐 백그라운드를 가셨는지 그거 얘기해 주시면. 지금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카이스트 쪽 출신들로 많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또 대전에 계시고. 대전에도 있고 근데 뭐 이제 타 대학 쪽 출신들도 계십니다. 근데 계시는데 대부분은
기술 쪽은 이제 카이스트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은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레이더 쪽 전공자분들 그리고 AI 저희가 AI도 접목을 해서 이제 레이더에서 좀 아까 뭐 기술 네. 아키텍트가 필요하니까. 네, 좀 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정확도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AI를 좀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레이더 신호 처리부 그다음에 레이더 모듈 설계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펌웨어나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 다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한 11명 정도 됩니다. 11명. 그 중에 네. 그 조금 엔지니어 엔지니어 개발자는 예. 그 중에 RF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드웨어 하는 사람 몇 명,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나눈다면 잠시만요. 하드웨어 하는 사람이 지금 그러면은 2명 정도가 되고요. 네. 대표님은 하드웨어 하시는 분에 속하는 건가요? 경영하는 사람 아닐까요? 네. 처음에는 네, 뭐 2개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2개 다 제가 막 열심히 뛰었는데 요즘에는 좀 경영하는 사람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래도 회의는 항상 참석하고 네, 저도 같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네. 듣고 막 팔로우를 합니다. 네, 하드웨어 2명. 네, 하드웨어 2명이고 나머지가 다 소프트웨어 쪽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세무 쪽이나 이런 다른 쪽 보시는 분 저희 뭐 관리. 네,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분. 네, 한 분 계시고 아, 그럼 10명이 다 그냥 엔지니어고 네. 거의 7, 8명이 소프트웨어 쪽, 네. 2명 정도 하드웨어 쪽, 네, 경영하시는 분 한 분, 네. 그다음 팔로업 하시는 분 한 분 네, 이렇게. 네, 네. 네네. 예. 거의 메인이 지금 네. 현재 그러면 기술자로 뭐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지금 한 얼마나 되셨? 네, 1년 넘었습니다. 1년 정도요. 네, 네. 그리고 그동안 어쨌거나 그래도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네, 네. 뭐 아직 뭐 매출이나 수익이 아,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요, 매출이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이쪽 방금 말씀드린 건 메인 저희 쪽이고요. 저희가 속도 감지 레이더라고 네. 그거를 저희가 이미 지금 그쪽으로 해서 매출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금 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네. 제가 맨날 과속하다 걸리는 그 카메라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네 다른? 그 카메라인데 네. 그 카메라를 다들 아시다시피 한 차선에만 가면은 찍히잖아요. 저희는 그거 보고 있는 데만 피하면 되잖아요. 네. 저희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알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가요? 이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저희께 이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 차선 다 아니 그 대표님 그게 제가 그게 아니라 제가 운전자를 저 사실 자주 걸리거든 저는. 네네. 저도 모르게 과속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두 차선에 걸쳐가면 안 걸린다는데 그게 아닌가요? 이제는 그냥 다 봅니다. 아 이제는. 네, 네, 이제는 아니야. 그냥 보통은 한 차선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네 맞습니다. 딱 보고 있어서 딱 보고 있는데 그 옆을 피해 간다면 네. 거기서 네. 빨리 하는 건 못 걸리 못 네. 잡는 건데. 네. 이걸 이 프로그램 보시는 TV네요. 그러면 그 다 한다는 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것과 뭐 거의 같은 가격이 5배 더 들어서 5차선을 다 합니다. 뭐 의미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네. 당연히 가격도 좀 저렴해지면서 지는데 이제 그 전차선 기술이- 다 되고 네. 트래킹도 가능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레이더를 저희는 먼저 기존에 그거부터 네, 좀 네.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미 네. 어떤 매출이나 네, 그런 수익도 좀 분들이 있는 좀- 상황에서 네. 지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걸 하고 그런 있는 거를 하고 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받으셨습니까? 자. 투자는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한 네. 번도 여태까지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네, 버텼습니다. 오, 네. 11명이 네. 1년 이상을 하려면 비용이 꽤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다들 뭐 어떻게 버텼습니다. 열심히 오.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무튼 열정 페이도 있으셨고 정말 대단하시죠. 열정 페이. 좀 제가 드려야 되나요? 아니, 아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 열정 소년이에요. 네, 네, 이게. 네, 네, 네. 열정을 소년이니까. 네. 네. 그러면 뭐 그 회사 설립은 대표님이 하셔서 지금 네. 하시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처음엔 당연히 이 정도까지 아니었고요. 네. 이제 설립하고 난 뒤에 이제 인원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된 처음에 이제 하면서 네. 가능성 이 있을 것 같다니까 네. 자, 그러면 네, 뭐 혹시 다음에 투자를 받으면 얼마 정도 더. 투자를 혹은 지금 뭐 받으려고 지금 하고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지. 네, 네. 밸류는 어느 정도 뭐 생각하시는지 좀 밝혀주시죠. 일단은 지금 시리즈 A 정도의 지금 네. 투자를 지금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네. 벌써 네, 준비하고 있고 밸류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런 회사 거 가치. 말씀을 드리면, 네, 회사 가치는 지금 뭐 적당한 수준으로 뭐. 100억 밸류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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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통 3J 하면 100억 밸류. 내외이죠. 네. 100억 네. 밸류도 네. 그다음에 네. 모시는 금액은 그럼 모시는 금액은 1, 20%.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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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얘기 나온 김에 대표님 이미 아까 많이 준비 중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뭐 상용화 수준으로 만든 지금 하드웨어가 있는지와 네. 소프트웨어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건지, 네. 그러니까 뭐 기본 모델은 이미 나온 건지, 네. 예, 당연히 기본 모델은 다 나왔고요. 네. 이제 그런 거는 다 이제 나와서 이제 저희 쪽은 이제 상용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그런 테스트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드웨어 쪽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고 네.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이제
아까 정확도나 문제가 없는지 검증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검증에 좀 더 뭐 이것까지 넣어주세요 하면 이제 수요자가 다 B2B로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분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시면 저희도 더 가미해서 더 보여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고단계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그냥 그 중요한 굿즈로 말씀드린 게 세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아까 속도 감지를 원래 그 아예 매출이나 비즈니스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들, 그 다음에 실내에 이 생명에 대한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하드웨어는 다 뭐 버전 A, 버전 B, 버전 C 이렇게 해서 그 전용 제품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드웨어는 범용성으로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해결하시는 건가요? 하드웨어도 다 각각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전용 하드웨어가 있고 전용 소프트웨어도 있고 전용 하드웨어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전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다시 소프트웨어도 또 최적화된 형태로 해내야 되니까 차이가 있는.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세 가지 다 굉장히 큰 일이네요. 뭐 10분, 11분 계셔도 사람이 당연히 더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투자 자금이 필요한 그런 거 봐야겠네요. 자, 대표님 이제 카이스트 출신으로 창업을 하셨는데 근데 여전히 대전에 계세요. 사실 그 뭐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대전에 있으면 대전에 있는 게 일단은 대전이 제가 봤을 때는 창업하기에 제가 물론 서울에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대전에서 되게 창업 지원 시설이나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9층에 있는데 이제 그쪽에 청년들이 굉장히 혁신센터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항상 이제 감사를 표하고 있고 이제 그런 창업 문화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는 지금 굉장히 노력이 저희가 보이고 그거를 저희는 일단은 굉장히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도 많고 그리고 네트워킹이나 이런 쪽에서 했을 때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코업도 할 수 있는 시너지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주 발생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저 주변에 있는 기업들은 실제로 코업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장점인데 단점 같은 경우는 뭐 좀 이제 저희가 하는 협력사들이 다 위에 있어서 이제 경인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 이제 그거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결국에는 지금 대전 쪽에 저희도 지금 본사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쪽에 수원 쪽으로도 같이 이제 있어서 같이 그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게 저한테는 단점이지. 근데 굳이 만약 대전에서 저 수요처까지 있으신 분들은 뭐 이미 제 생각인데 그게 그런 말씀 아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전문 전공을 한 또 젊은 인력들이 필요한 거라서 뭐 카이스트를 포함한 뭐 인력 수급 이런 거에도 뭐 대전에 강점이 있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금 카이스트 쪽에서도 계속 잘 인력이 추가로 들어와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쪽에 계속 합류하시고 이제 그런 계속 R&D를 계속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쪽 인력이 필요한 편입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아까 이미 한 세 가지 분야는 되게 명확히 말씀해 주셨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 것 같고요.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응용될 수 있는 분야는 되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아까 뭐 간단히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그 사실 어떤 생명체에 그걸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실버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제 독거노인이 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데서는 이분이 일상적인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알아주기만 해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또 든 생각은 제가 실제로 그 공유 차량, 저는 소카 페어링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차를 뭐 빌려드리고 이렇게 받고 해서 그 소카라는 회사에서는 이 차량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차량 블랙박스 같은 거를 요만한 거를 제 차 브레이크 발 밑에다 막 설치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블랙박스랑 그걸 통해서 이 차량에 대한 관리니까 그것도 하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빌린 사람 그리고 뭐 그 차 안에 3명이 있었는지 2명이 있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운전을 1명만 하기로 했는데 운전에 대한 권한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응용 분야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뭐 크게 혹은 방향성으로는 어떤 응용 분야를 보고 계신지 응용 분야요? 이제 요런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응용 분야로는 확장성으로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휴전선이 있잖아요. 네네네 바로 와닿네요. 두더지가 건너오는 건 누가 넘어오는 건지 이게 모르고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오는지를 알아요. 사람이 오는지 이제 그거 오는지 감시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근데 지금 휴전선이 깔려 있는데 철책을 와서 끊을 때까지 모른대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끊으면 이제 끊는 순간에 이제 그게 딱 혹시 군대는 대표님 갔다 저는 전문 연구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네, 말을 저 이렇게 물어봤지만 저도 병역 특례를 해서 제가 입도 뻥끗 못 해가지고 홍 대표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얘 병특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여전히 철책에서 그게 뭐 2km 간격으로 그 높은 그걸 세워놓고 거기에 계속 2교대, 3교대로 있는 이유가 결국은 사람의 눈으로 그 시야를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그렇죠. 기어들어오든 뭐 이렇게 오든 보긴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슈, 군수 사업에도 뜻이 있다라는 확장성이 있다는 레이더니까 또 그런 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저는 마무리 질문으로 대표님 그래서 우리 회사는 대체 어디까지 클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는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저희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헬스케어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이제 접근이 이제 지금은 아직 헬스케어까지는 안 가고 있지만 비접촉식 헬스케어 쪽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의 회사는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하시는 모든 팀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해서 정말 유니콘이라는 기업을 꼭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도 확장을 해야죠. 이제 레이더를 했으면은 저희도 생각하는 게 레이더랑 다른 뭐 센서를 특히 뭐 같이 융합을 해서 더 확장을 하나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키워 나가서 다음 단계까지도 가서 부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나중에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고 철학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 이제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꼭 정말로 유니콘 기업까지 한번 해볼 수 있다 목표로 하는 게 저희의 지금 바람이고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열정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저는 원래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AU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걸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인력 구성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전용 하드웨어 기계 만드는 것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정말 AI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튜닝해서 더 높은 정확도와 성과를 내는 거 그리고 그런 거를 AU가 잘할 수 있는 분명히 빠른 실행 혹은 빠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는 딱 보이는데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냥 자동차 회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야를 하려고 하는 큰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은 자금력과 뭐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데도 다 경쟁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큰 회사들이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뭐 강점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 혹은 우리의 내세울 건 이런 거다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로 저희는 제가 기술 스타트업을 하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의 생각인데 만약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사람을 모아서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희는 쉬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도 쉬고 있지 않고 저희도 뭔가 더 이제 프리미엄 전략이나 뭔가 더 앞서 나간 뭔가를 어떻게 넣어서 성능을 넣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을 나가서 저희 쪽 기술에서 이제 기술 격차에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기술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미래에는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레이더 IC부터 모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뭐 레이더 IC는 진짜 국내에서는 특히 없습니다. 그걸 전부 전량 다 해외에서 사옵니다. 저기 뭐 네덜란드나 뭐 미국에서 사오는데요. 저희는 지금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금 핵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코어 C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까지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코어 C까지 해서 저희가 모듈을 만들어서 만약에 안테나까지 만들었을 때 이 성능이 세 개 다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만약 최적화해서 만들면은 성능적으로 저희가 훨씬 더 월등할 수 있다는 저희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그거는. 저희도 지금 설계를 해보면서 느껴요. 아 이거 IC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훨씬 좋을 텐데 이게 IC가 너무 제너럴한 IC를 갖다가 범용이냐 전용이냐에 따라 차이인데 전용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시장을 만들면 훨씬 더 강점이 있는 거다. 범용 IC를 가지고 스페시픽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한 번씩 제한이 있는 건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IC까지도 대체를 해서 정말로 딱 범용성이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의 정말 최고의 정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는 기업을 하면은
나중에 향후에 정말로 사실 뭐 삼성도 당연히 투자하고 뭐 LG도 투자해서 충분히 뭔가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IC까지 한다고 하면 이제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까지 생각을 해서 확장을 해보고 싶은 홍 대표님 질문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자, 홍 대표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오늘도 오늘도 또 대표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대표님 지금 혹시 나이가 저는 88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랑 띠동갑이시네요. 그러니까 나는 33살 때 뭐 했나 이런 생각에 자괴감이 굉장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냥 마지막 질문에 사실 우문현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기업할 수 있으면 다 하죠. 근데 결국 통신 3사가 있었지만 이제 카카오가 통신 3사를 합친 주가를 뛰어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거에 너무 다 공감이 되고요. 어떻게 실행해서 결과를 내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정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생각하다 보니 그 제너럴한 제품을 주로 만들게 되고 거기에 스페시픽한 걸 넣어서 하다 보니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근데 이 기계는 이거는 범용 하드웨어 하나 만들 때마다 몇백씩 들어요 라고 했으면 좀 사실 매력도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만 원 수준에서 그 특정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걸 디텍트 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이 가능하다. 그게 뭐 예를 들면 AU의 자체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 분업화돼서 그런 컴포넌트들은 준비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다가 사실 지금 박사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출신인데 아까 본인도 경영하는 사람이 돼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경영적 측면, 사업적 측면에서 어떤 거에 빨리 적용해서 진행해야 될지를 이미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회사가 1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시는데 게다가 보통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또 뭐 정부 자금이나 어디선가 돈을 받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여기까지 직접 왔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정말 이 회사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는 투자사가 아니라서 못하겠지만 송 대표님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가 정말 궁금하고 이 회사가 기대가 됩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대표님 우리 AU는 사실 오늘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재밌게 보셔서 그렇지만 한편으로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실험실 창업, 그리고 기술 창업, 우리가 랩투 마켓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그 창업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그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님께서 아주 독특한 분야를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쟁이나 이런 것들도 국내에는 아직 없고 해외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오늘 또 알게 된 거는 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거를 돼서 대표님 꿈대로 유니콘이 될 수 있다면 진짜 제조업으로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후보이고 그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관심 있는 이 회사에 AU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실 거니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출연소가 10년 후에 잘 되셔가지고 이 방송을 또 돌이켜보면서 그때는 이랬네라는 생각 하실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기술이나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충분히 다 드린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맺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떠오르는 말은 일단 저희 팀원들이 참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고 제 와이프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와이프도 같이 일하고 계신가요? 같이 일은 안 합니다. 근데 도와주는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와 제 가족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정말로 있었기에 지금 저희도 근데 아무튼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씩 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굉장히 뿌듯하게 뭔가 성과지표가 조금씩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 나온 거 있는 게 보니까 저희 팀원들이 정말로 그거 하나 믿고 다 따라서 다 같이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도 제 생각에 저희 팀원들은 다 볼 것 같아요. 그럼요. 다른 사람 안 보더라도 팀원들은 볼 것 같고 제 와이프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말 가족들하고 저희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제 계속 저도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정말 좀 멋진 기업 그리고 정말 열정 있고 정말 팀 파워가 넘치는 기업을 정말 만들어서 저희가 저 앞으로 저희 협력사분들이랑 그리고 저희 투자사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런 기대에 맞춰서 저희가 부응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이
저 시청자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눈물이 글썽글썽할 것 같은 그런. 예, 하여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어우, 손에 땀이 너무 하늘 긴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